먼 옛날 해적들이 섬에 진귀한 각종 보물을 숨겨놓았다. 이 얘기는 브라질 상파울루주 해안에서 약 35km 떨어진 알하다 퀘이마다 그란데 섬에 대해 전해져 오는 전설입니다. 뭐 보물섬은 예나 지금이나 이 보물 사냥꾼들이 누리기엔 너무나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다 해안에서 35km래요. 별로 멀지도 않아요. 보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조종도 섬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한번 뭐 스노클링 할 겸 갑시다. 네. 가시겠어요? 예. 하지만 이곳은 브라질 당국에 의해 출입 금지,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섬이 출입 금지가 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뱀이야? 뱀 천국이네 완전. 뱀섬이구나, 뱀섬. 뱀섬. 그러니까 이 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뱀. 일명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독도의 약 2배 면적의 작은 섬이지만 무려 4,000마리 이상의 독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득실득실거리는 독사 중 특히 위험한 골든 랜스 헤드 바이퍼는요. 육지의 일반 뱀보다 5배나 강한 맹독을 보유. 어이구. 사람이 물리면 위출혈, 신장 부전, 뇌출혈 등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사입니다. 이곳에 발을 딛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브라질 당국이 섬 전체를 출입 금지 조치를 한 겁니다. 정 기자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뱀띠라 좀 봐주지 않을까? 네? 뱀띠라 좀 봐주지 않을까? 뱀띠예요? 뱀띠끼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보해주나요? 뱀띠가 뱀섬 가야지. 뱀은 뱀을 알아보니까. 예.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하늘 위 펼쳐진 신비의 산. 이번 장소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오. 안 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안 갑니다. 아니 멋있잖아. 아, 싫어. 합성이 아니에요. 난 낮은 산을 좋아해. 그죠? 너무 싫어. 산의 기이한 자태가 마치 태초 시대에 온 듯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이곳은 베네수엘라 기아나 고원에 위치한 쿠케난 테푸이입니다. 보통 이렇게 넓은 탁자 모양의 특이한 봉우리를 테푸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테이블 산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해발 고도 2,680m로 오.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깎아지듯 이어진 수직 절벽에 등산로가 따로 없어서 암벽 등반이나 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곳 정상에 접근 불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네. 가기 힘들어요. 무슨 수로 가요? 섣불리 정복용으로 이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곳 원주민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쿠케난 테푸이 정상에 올라 몸을 던져서 산의 신을 진정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산을 오르는 길에 두개골 모양을 새긴 돌과 교수형을 나타내는 나뭇잎이 발견되는 등 섬뜩함을 자아내는 이 산의 음습한 기운에 현지인들은 이곳을 죽음의 산이라 부르며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에 이곳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 산 정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위로 이루어지고 양분이 없어 식물이 살기 힘든 조건이지만 이곳에는 세계에 전례 없는 토착종뿐만 아니라 미지의 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더 신비로운 쿠케난 테푸이.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운이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3위 공개합니다. 험난한 지옥의 정글.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세계적인 자연탐사 다큐멘터리 잡지사 내셔널 B의 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곳입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마지막 지역입니다. 가장 험난하고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내셔널 기자면 전 세계 뭐 거의 대부분의 곳을 가봤을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어디지? 자연탐사 전문가도 혀를 내두르는 이곳.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열대 우림 늪지대, 일명 다리엔 갭입니다.
저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아름다운데. 그래요. 예. 험난한 산과 하천,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다리엔 갭. 아메리카 대륙 북에서 남을 잇는 세계 최대 고속도로죠.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중 유일하게 도로가 끊긴 구간이 바로 이 다리엔 갭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극한의 오지 그 자체인 다리엔 갭.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첫 번째, 사고와 질병의 위험. 78km에 달하는 다리엔 갭을 통과하려면 꼬박 열흘을 걸어야 하는데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미끄럽고 험한 길. 잠시 몸을 쉴 안전한 공간도 없는 다리엔 갭. 비와 진흙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이 열악한 환경 탓에 설사, 호흡기 질환, 탈수 등등등 질병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 다리엔 갭에 도사린 위험. 두 번째는 사망 위험입니다. 이곳의 강한 물살 때문에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익사. 2021년에만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이곳 다리엔 갭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갔을 텐데 저기다 뭐 다리를 좀 안전하게 놓거나 뭐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저 보입니까? 그거를 건설하러 가기에도 위험한 곳인가 봐요. 그렇죠. 목숨 걸고 건너는 거구나. 그러니까. 뿐만 아닙니다. 원시 정글인 이곳에는 독사와 말벌, 포식 동물들이 우글거려서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더 최악은 다리엔 갭에서 사망한 시신을 제때 수습하지 않으면 때로는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안 가는 게 상책이겠어요.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다리엔 갭에 도사린 위험 세 번째입니다. 납치 위험입니다. 헐. 콜롬비아 국경과 맞닿은 다리엔 갭에는 콜롬비아 반군뿐 아니라 중남미 마약 조직이 있습니다. 다리엔 갭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인신매매가 성행, 범죄 조직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소개한 내셔널 B 기자도 여기를 지나가다가 납치됐었다고 합니다. 기자도.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동물 문제가 아니라 아예 치안도 안 되는 안 데인가 되죠. 보군요. 경찰들이 순찰하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저기는 뭐 반군들이 숨어서 암약하기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순찰이죠. 야, 세계적인 탐사보도 전문가도 두려워하는 죽음의 땅, 다리엔 갭. 그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되고.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19, 1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모모. 두 기자님, 혹시 화성에 가보신 적 뭐 있으십니까? 진짜. 네가 하고도 어이가 없지? 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맷 데이먼이냐? 뭐 제부도 말하는 거예요? 제부도? 화성시 제부도? 아니 이 질문 너무 바보 같아서 하면서도 웃긴데. 경기도 화성도 안 가봤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저 오 기자가 지구 속의 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모시고 가드리겠습니다. 1986년 루마니아 동남부 도브로지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질 조사가 청이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 이곳에서 무려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의 장소 모빌레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느 평범한 동굴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루마니아와 나사 연구원들이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이 동굴은 지하 화성이라고 부를 만한 곳입니다. 연구 가치가 뛰어난 곳이죠. 근데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동굴이니까 아니, 우리가 근데-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겠네. 그 뭐가 있길래 화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 이거죠. 지하 20m 깊이에 위치한 모빌레 동굴. 빛 없습니다. 산소, 이 바위 틈으로 들어오는 아주 극소량이 전부였는데요. 우와. 대신 동굴을 가득 메웠던 건 외부 대기에 무려 100배에 달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오. 그리고 유독성 황화수소와 메탄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발길을 들이면 가스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때문에 화성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아, 그 공기의 어떤 대기질이요. 대기 성분. 네. 그게 비슷했다는 얘기군요. 화성 연구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분리, 철저히 고립됐던 그곳에서 이 광대한 생태계가 발견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모빌레 동굴에서 속이 비치는 개, 또 눈이 먼 검은 거미, 점액질 거머리, 물전갈, 쥐며느리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약 50종의 생명체를 발견. 자, 심지어 그중 약 35종의 생명체는 이전까지 과학계에 보고된 바 없었던 미지의 생명체였습니다. 저 말은 화성에 저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지? 미지의 생명체가 가득한 지구 속 고립된 생태계, 모빌레 동굴. 일반인은 절대로 출입 불가하고요. 인간의 안전과 동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도 오직 2~3명으로 구성된 소수만 출입 허용. 야, 그리고 반드시 각종 특수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2시간 내에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지하 화성 모빌레 동굴.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고립돼 있던 그곳에서 앞으로 또 어떤 비밀들이 밝혀질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1일을 공개합니다. 모모만 살 수 있는 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의 모건 아일랜드.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러 섬과는 달리 이 섬은 고요와 정막만이 흐를 뿐인데요. 사실 이곳은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 아무리 섬에 들어가고 싶어도 보트를 타고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혹시 원주민들이 막 공격하고 막.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섬 모건 아일랜드의 역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한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헤르페스의 발병으로 대다수의 붉은 털 원숭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우와, 뿐만 아니라 그 얘기 들었어? 헤르페스에 걸린 원숭이들이 탈출했대.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길지도 몰라.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에 떨자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 이 모건 아일랜드로 약 1,400마리의 원숭이들을 대거 이동시켰는데요. 그리고 모건 아일랜드에서 수년간 연구 목적으로 사육된 붉은 털 원숭이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원숭이들 상대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에볼라, 메르스, 혈액, 소아마비, 에이즈 등 각종 질병과 관련한 온갖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상, 보안상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은 출입 금지. 그렇게 모건 아일랜드는 원숭이들만 사는 섬, 일명 원숭이 섬이 됐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헤르페스는 바이러스가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뭐 이러는 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전염시킬까 봐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인간을 위한 연구였다고 해도 일부러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에 감염시키는 실험을 했으니까 이거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원숭이들이 연구 대상으로서 암암리에 사육되던 섬, 모건 아일랜드. 그곳은 2000년대 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뒤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엄연한 생명이다. 수백 마리 원숭이가 잔혹한 실험 때문에 죽어간다던데 진실을 밝혀라. 동물 실험 및 학대 논란이 불거졌고요. 결국 대부분의 연구와 실험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붉은 털 원숭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치명적인 질병들을 인간에게 전염시킬 위험성도 있어서요. 일반인들이 이 섬에 출입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들의 섬. 그곳의 원숭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인간의 발길을 거부한 그 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0위 공개합니다. 모모만 갈 수 있는 술집. 자, 우리 한 기자님. 네. 저희가 평소에 이제 좀 나이로 공격을 많이 하고 구방 아닌 구방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는 제일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기시고 바이크 하시니까. 바이크도 타시고 네. 괜찮지 않습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래? 불안하다. 오히려 불안하다. 아니, 그래서 추천 좀 드리려고요. 뭘요, 좋은 뭘요? 정보가 있어요. 아, 여기 한 기자님 가보시면 정말 킹정. 어. 다시는 우리가 나이로는 안 놀릴게요. 왜?
뭔데? 뭐야? 자, 여기 가가지고 가볍게 저 바 있죠? 저기 가시면 앞에 이제 테이블도 있는데 저기서 바에서 맥주 한잔 하시고 지금 보이는 저기 침대 2층 가셔서 푹 주무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 완전 별거 팀장.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곳은요. 영국 웨일즈에서 무려 900년 이상 운영한 유서 깊은 술집 겸 여관입니다. 아, 나 또 전통 좋아해요. 전통 좋아하지. 헤리티지 이런 거 있어요. 좋아합니다. 옛날 네. 사람이니까. 하지만 누구나 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강심장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야 저런 거. 아니 술집에 왜 교수형 당할 때 쓰는 밧줄이 있어요? 뭐야? 저거 뭐예요? 저기 중요한 건 데코레이션 아닙니다. 어? 쓰던 거야?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사실 이곳은 중세 시대 한때 법정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야. 1층에 있는 저 밧줄에서만 약 18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어우 저게 왜 가? 저걸 가라고? 그래서 과거 수많은 죽음이 깃든 이곳에 원혼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이곳은 웨일즈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타나는 곳으로 악명 높고요. 그리고 밤만 되면 인간의 발길을 쫓아내는 유령들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보고 자라고 저기서? 일단 뭐 추천을 해드렸는데 생전에도 수많은 죄수들에게 교수형을 내린 17세기 판사 조지 제프리 유령. 그는 죽어서도 1층과 2층에서 여전히 교수형을 내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생전 이 양을 훔쳤다 교수형을 당한 도둑 존 크라우더. 그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계단에 출몰해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판사 유령에 도둑 유령에 그럼 뭐 그 두 유령을 만나서 토론하게 만들어드리면 되겠네요. 둘이도 싸우겠네요. 예예. 그 둘이 얘기하지 뭐 나랑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이가 좋을 수는 없겠죠. 예예. 유령이 드글드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끝나네 진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구역 유령 끝판왕은요. 바로 이 라벤더 향이 나면 그녀가 온 겁니다. 19세기 당시 이곳 직원이었던 페니 프라이스. 30대의 나이로 요절한 그녀는 주로 손님들이 머무는 방에 출몰. 페니의 유령이 나타날 때면 꼭 생전 그녀가 썼던 쾌쾌한 라벤더 향과 함께 드레스가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무려 12번 넘게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계단을 지날 때마다 목이 쫄리는 것 같아요.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어요. 등등 온갖 기이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게 저 운영하는 사람이 약간 라벤더 방향제 좀 설치해놓 아. 이렇게 좀 우리나라 뿌려. 거 그거. 해놓고 아, 약간 사람들을 겁주는 거다. 네, 그럼 가서 좀 주무시면서 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제가 찾고 자는 건 이쪽이다. 2인 1조로 가겠습니다. 인간에겐 허락되지 않고 강심장들에게만 허락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술집.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호수의 미스터리.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수지 호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 가을 러시아 당국이 수르지 호수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 인간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왜요? 수르지 호수는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부들이 호수에 설치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워졌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어부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갔지만 끝내 어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어부의 사인은 미확인된 독극물 중독.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부들이 그날 섭취한 물, 보드카, 생선 그 어느 곳에서도 독극물 성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나는 수증기가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독이 감염이 됐다. 완전 미스터리하네. 자, 미스테리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르지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 역시
갑작스레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끼더니 열이 오르고 급기야 호흡 곤란까지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독극물의 중독. 결국 일행 중 2명이 의식불명 끝에 사망. 겨우 생존한 사람들 역시 간과 신장,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먹은 음식 어디에서도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한 번이 아니면 그럼 진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야, 근데 호수에.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가 원인이 있으면 그걸 조심하면 되잖아. 하하. 근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수 물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수루지 호수가 오염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호수의 물,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심지어 호수의 공기 샘플까지 채취해 실험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또 호수물은 끓이지 않고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죽은 거예요? 독극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하하. 수루지 호수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특수 장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하. 그 결과 호수의 바닥에서 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구덩이는 미세 화산과 같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가스를 방출. 일각에서는 이 가스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앙연구소 보안부서 부국장은 터키에서도 수루지 호수처럼 가스를 방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사람이나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수루지 호수의 가스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호수보다 수루지 호수물의 불소 함량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루지 호수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만든 지옥의 검은 호수. 러시아 우랄 산맥 남부에 있는 호수 카라차이호. 고요해 보이기만 하는 이 호수에는 끔찍한 비밀이 얽혀 있는데요. 바로 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 호수. 야, 저 호수도 까맣지만 뭐 산도 시커멓네요, 진짜. 뭐야? 검은 호수가 가능합니까? 만약 이 호수에 다녀온다면 암에 걸릴 확률 21%, 에이. 선천적 결함이 생길 확률 25%, 아우, 어우, 백혈병에 걸릴 확률 41% 뭐야. 증가. 심지어 이 호수에 1시간만 서 있어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60%. 이 수치는 실제로 카라차이호 인근을 조사했을 때 나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저거 찍은 사람도 불안하다. 목숨 걸고 찍었겠다. 절대로 안 가고 싶네요, 진짜. 한 언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도되기도 한 이 호수는 1940년대 구소련이 비밀리에 만든 마야크 재처리 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 공장의 정체는 러시아의 핵시설. 1950년대 이 공장에서 핵무기, 방사능 폐기물들을 카라차이호에 무단 투기 잔뜩 버린 겁니다. 아, 미쳤네. 그래서 호수 밑바닥에는 수많은 양의 방사능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지옥이 탄생한 겁니다. 저거 완전 인재네. 아, 핵폐기물을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저도 저렇게 버려버리면 어떡하니? 심지어 이 카라차이호의 방사능 수치는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인데요. 방사능 물질이 퍼지지 않고 침전, 호수 바닥에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휴, 저주받은 땅이네.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냥 검은 호수라는 말이 딱이네요, 진짜. 1990년대에 측정된 바에 따르면 호숫가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시간당 60워트의 방사선의 피폭.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일반인이 1년간 노출돼도 되는 방사선 권고치가 연간 0.001 시버트입니다. 무려 이 수치의 6,00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저기랑 멀리 있어야겠다, 진짜. 그렇지. 그런데 1968년에
가뭄으로 말라버린 카라차이호 바닥에 침전돼 있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주변 지역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어떡해. 바람. 이때 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능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폭.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카라차이호를 흙과 콘크리트로 막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일 뿐 여전히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깨끗한 호수였지만 이제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카라차이호.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7위 공개합니다. 등대는 진실을 알고 있다. 1824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등대인 세인트 어거스틴 등대. 오랜 세월 바다를 밝힌 유서 깊은 곳이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방문하는 걸 꺼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의 유명한 두 존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00년 전 죽은 등대지기가 아직도 주변을 배회한다니까요. 소녀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그 정체는 바로 유령. 이곳을 떠도는 첫 번째 유령은 더 맨이라 불리는 남자 유령입니다. 파란색 재킷과 선원 모자를 쓴 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등대 주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여러 사람을 통해 자주 목격. 그리고 정말 섬뜩하게도 아무도 없는 금연 장소에서 씨가 잔향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향기가? 그런데 유령 소문이 더욱 사실처럼 느껴지는 건요. 해당 유령의 체구가 1859년대 등대에 페인트 칠을 하다 사망한 조셉 앤드류와 똑 닮았다며 목격담이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거 사망 연도 뭐 이름까지 나오면 진짜 그 유령 아니에요? 두 번째 유령은 소녀 유령입니다. 1873년 어느 날 15살 메리가 동생 엘리자와 함께 등대 주변에서 놀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익사.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후에 이상하게 등대 주변에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뚜벅, 뚜벅. 등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을 당시 메리가 입고 있던 블루벨벳 드레스 차림의 소녀 유령이 희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특정이 되니까 이 존재가. 구체적이죠. 아, 근데 소녀가 너무 불쌍하네. 그죠. 네. 유령이 나타나다는 흉흉한 소문 속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눈동자처럼 바다를 지키는 세인트 어거스트 등대. 사람들의 발길을 막는 유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6위를 공개합니다. 버려진 모모 속으로. 이번에 소개할 곳은 위스키의 고장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입니다. 특별히 오 기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요. 뭐 싱글 몰트니 위스키 좋아하거든요. 표정 봐, 표정 봐. 지금 아이고 입이 아주 귀 뒤로 가시겠어요. 어차피 뭐 점수 망한 김에 술이나 한잔 하러 가지 뭐. 아 근데 오늘 주제가 심상치 않아. 또 그래서 에든버러 갈 겁니까? 귀신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심하세요. 좋아요. 자, 이곳은 적어놨어.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이 있대. 그래. 수많은 시민, 관광객이 찾는 인기 관광 상품. 심지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한복판입니다. 아니야. 외진데가 아니야. 아 그래? 괜찮아요? 그래. 괜찮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저 가이드 한과 함께 투어를 떠나보시죠. 우리가 갈 목적지는 로열 마리 아래에 위치한 지하도시 메리 킹스 클로즈입니다. 멋있죠? 좋다. 오, 야 무슨 저런데 세트야.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와. 그치 그치. 그지? 그래도 여름에- 약간 귀신의 집 같겠지. 괜찮아. 그죠? 자, 실제로 이곳에 가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텐데요. 그 이유. 제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요령이 분명하다고요. 메리 킹스 클로즈에서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오, 저 사람 아니야? 형체가 있네. 근데 뭔가 약간 좀비스럽지 않아? 얼굴이 개구리 같아. 아니 근데 왜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 이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며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 심지어 유령까지 나타나는 지하도시 메리 킹스 클로즈. 그 오싹한 풍경에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이라 불리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곳은 중세 시대 스코틀랜드의 서민층, 빈곤층이 모여 살던 곳인데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중세시대 유럽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에든버러시 당국에서 흑사병 환자들을 이 메리 킹스 클로즈에 격리 아, 그리고 애니, 넌 앞으로 여기 살아야 돼. 누가 부모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 당시 앤이란 이름의 8살 소녀가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메리 킹스 클로즈의 유기 그렇게 억울하고 비통하게 사망한 애니의 원혼이 여전히 메리 킹스 클로즈를 떠돈다고 합니다. 그 애니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유, 사실 뭐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버려진 거잖아요. 아유, 얼마나 뭐 너무 끔찍한 가슴 스토리니까. 아프다. 저런 사연 있는 데는 무섭다기보단 너무 불쌍해. 슬프다. 안타깝고. 그렇게 죽음의 도시가 된 메리 킹스 클로즈. 이후 도시 정비로 인해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골목은 지하에 버려졌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됐는데요. 이제는 중세시대 유적으로 에든버러 구시가지 한복판에 남아있는 이곳. 조심하세요. 자칫 잘못 발길을 들였다간 죽은 애니의 원혼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5위를 공개합니다.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지하 동굴. 두 기자님들 혹시 몰타 공화국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비밀의 입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이트 이런 거 되게 소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세계로 가는 입구. 평행 우주. 예.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몰타의 3층짜리 고대 지하 동굴. 몰타인들과 한 과학 잡지에 따르면 1940년대 지하 동굴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견학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실종. 섬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수색에도 끝내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 사건 발생 몇 주 전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 루이스 제섭은 동굴 조사를 위해 가이드와 함께 지하 동굴 내 시체 매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럽고 젖은 괴생명체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가 든 초를 꺼버렸어요. 루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사람이 아닌 기이한 생명체들이 나타나선 그녀의 조사를 방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은 이후 그녀가 다시 동굴을 찾았을 땐 네? 여기 가이드는 저뿐인데요? 앞서 함께 방문한 가이드도 실종.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입구가 있으며 실종된 아이들도 그곳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몰타 당국은 동굴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 이후 지하 동굴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어우,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 근데 구체적이었어. 뭐 젖은 괴생명체 미끄럽다 그러고 막 미끌미끌한 그런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잖아, 아이들이. 그쵸. 어디로 간 거예요? 무서워. 이 밖에도 지하 동굴 내에서 길쭉한 모양의 두개골이 발견되는 등 어머머. 지하 동굴에 거인 혹은 또 다른 문명의 종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 일각에선 아이들의 실종 등 모든 주장은 전설이며 증거가 없는 추측뿐이라며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 은폐한 것이라며 반박. 지하 동굴 내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4위 공개합니다. 몸으로 물든 버려진 섬. 이탈리아 가면 낭만의 도시 베네치아도 가고 아이유 씨가 뮤비를 찍은 브라노 섬도 가고 다 좋지만 아마 여기는 못 가보셨을 겁니다. 안 가고 싶어요. 어딘데? 일단 안 들어나 안 봅시다. 갈래요. 들어나 아니, 봅시다. 섬 이름이나 오늘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 그래. 다른 건 데도 없어. 아니, 섬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고. 그건 들어볼게요. 그래 어딘데? 바로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유령들로 가득한 죽음의 섬 포베글리아입니다. 안 가. 이탈리아인들에 따르면 포베글리아 섬 흙의 반은 무골가루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과거 이곳에 무려 16만 명이 묻혔다고 추정했습니다. 아니, 뭐 과정부터 진짜 흙의 절반이 무가루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끔찍하다. 뭔가 학살이 있었나? 사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일명 역병의 섬.
과거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가는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곳에 감염된 환자와 시체들을 격리했었는데요. 그러네. 이후에 포베글리아는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전락. 오랜 시간이 흘러 1920년대에서야 정신병원이 들어서며 다시 발길이 이어지나 싶었지만 의사의 자살과 병원의 폐업으로 1968년 이후 포베글리아 섬은 또다시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병원장은 왜 자살하신 거예요,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의사는 암암리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뇌 절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종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의사의 실험으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이 그를 죽게 만든 것이라고 추측.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섬 근처를 지나는 어부들에 따르면 이곳에서 뱅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종은 철거됐는데 말이죠. 예, 역병에 뭐 실험까지 했다고 하면 진짜 가보고 싶지 않네요. 원혼들이 나올만 해요, 진짜. 없으면 이상하죠. 예. 산자들은 갈 수 없고 죽음과 원혼들의 섬이 된 포베글리아. 이후 섬을 찾은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마치 인간의 발길을 허락지 않으려는 듯 온갖 기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2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늪에서 벌어진 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착 늪.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이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착 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우, 악어들이 무섭. 악어들은 천국이네. 아니,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아우. 자, 이 맨착 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착 늪은 이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군데요? 땅 주인이야?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그거 영매 같은 사람이잖아.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착 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착 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곳.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착 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는 높은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맴돌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 드넓은 땅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지 뭐야? 그리고 정체 모를 사람들이 혹시나 외부인이 보기라도 할까 봐 다급히 시신을 숨기기까지. 시신이 어찌나 많았던지 사람들은 그곳을 버디팜, 즉 시체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연쇄살인마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범죄 현장이랄지 이상한 종교 단체. 종교의식인가 보다. 저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자였던 윌리엄 베스 교수. 어느 날 그는 한 변사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 받았지만 당시는 관련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후 경과 시간 추정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베스 교수는 1981년에 시신 연구 시설인 테네시 대학교 인류학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기증받은 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시신을 땅에 묻는가 하면 시신 일부는 땡볕에 방치, 다양한 환경에 시신을 노출시켜서요. 시신의 부패 과정과 속도,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겁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다소 오싹한 이름 뒤에서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법의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법의학 사인이 연구. 밝혀진다거나 이런 그뿐만이 일들이 아니라 있었던 거네요. 도망갈 수 있었던 범죄자를 잡아놓을 수 있었던 잡기도 거죠. 하고. 야, 그러니까 CSI의 원조네, 진짜. 원조죠. 그러네. 시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인간의 발길은 제한됐던 이곳. 수십 년간 연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 덕분에 시신 주변의 벌레 상태만으로도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학 수사는 방대한 발전을 기록했고요. 방대한 양의 범죄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시체 농장. 그곳에서 연구되는 누군가의 주검이 그저 공포로만 치부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더 이상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07년 소위 탐험 전문가라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놀란 이곳. 자, 이곳은요. 러시아의 21개 공화국 중에 투바 공화국에 위치한 폴바진이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섬의 위치부터 지형까지 여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 위치한 섬 폴바진은요. 직사각형으로 섬 전체가 마치 미로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듯한 이 섬의 모습을 보고 푸틴 대통령도 무척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곳이 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은 어떤 곳이었는지 추측만이 난무할 뿐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죠. 저건 확실히 누가 만든 거네요. 폴바지는 1891년 러시아인의 지배를 받던 카자흐인들에 의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도 그 정체가 미스테리한 채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폴바진 섬을 연구하던 영국의 모 대학교 고고학과의 하인리 교수에 따르면요. 이 섬에 남아있는 흔적이 고대 중국의 건축물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폴바지는 크게 보면 성벽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안뜰, 자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자금성 역시 거대한 안뜰이 있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폴바진에서 발견된 정말 놀라운 현상 하나, 바로 용이 조각되어 있는 점토 타일. 용은 중국인데. 저 진짜 중국이네. 자금성의 중심 건물인 태화전에서도 용 조각상, 용 그림 등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럼 저희가 무슨 중국과 무슨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중국 사람들이 가서 지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입니다. 폴바지는 약 1300년 전인 서기 744년에서 840년쯤 위구르 제국의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국의 자금성은 폴바진이 지어진 지 약 700년 뒤인 1420년에 완성된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저런 거 보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게 돼요.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그리고 저 저렇게까지 잘 지었는데 그 다음에 다 어디 갔을까? 러시아와 몽골 사이에 위치했지만 중국 고대 건축 양식을 띠는 섬 폴바진. 이 섬의 미스테리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자, 남양 특집 제4탄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11위로 갑니다. 미국 초자연 포털 세도나 스타게이트. 볼텍스, 우리말로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강력한 전자기파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초자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특정 지점이 전 세계 통틀어 21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려 4개의 볼텍스가 모여있는 곳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산악지대 세도나. 이곳은 인구 10,000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지만 매년 무려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소위 길을 받고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신은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세도나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을 준다는 세도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도나 지역의 볼텍스가 외계인들과 통신하는 포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포털이라고요? 이 온 우주의 강력한 기운이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곳 원주민인 야바빠족은요, 세도나에는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포털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도나 곳곳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이상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 현상 연구가 빌 해밀턴 역시 그곳의 도깨비 이불은 현란한 광채를 내뿜었어요.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각기 달랐어요. 라며 계곡에서 미스터리한 현상을 목격. 정말 놀라운 건요, 2004년 1월 영국의 지구 미스터리 연구가 니콜라스 만이 세도나에서 스타게이트를 찾았다고 밝힌 점인데요. 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대성당 바위. 실제 비행장이 있는 언덕 에어포트 메사. 법관의 모자를 닮았다는 법원 바위. 그 외 문즈 마운틴, 리 마운틴까지 이렇게 세도나에서 유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5개 지점을 연결하면 지도에서 정확히 별 모양의 펜타그램 도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다고? 설마. 정확히 그려봤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UFO가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미스터리 키스팟 세도나. 이곳은 정말 외계와 통하는 포털일까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 10위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5위 공개해주세요. 죽음의 계곡 원정대와 금속 물체.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구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구는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 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코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코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3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맥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맥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구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일단 좌표가 나온 거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의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저기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 탈모를 한가 갑자기 된다거나 탈모 뭐 네. 반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게 방사능 피폭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게 밝혀진 게 1947년 뭐 이럴 텐데 네네. 그때가 소련이 마침 핵무기 개발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1948년에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첫 실험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핵 폐기물들이나 핵 실험 후에 남은 것들을 슬쩍 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죠.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현상 19, 저 오기자의 1위 후보 기사 공개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그려진 지상화, 페루의 나스카 라인. 이 나스카 라인 근처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동물들이 이동한 자국입니까? 1933년 처음 발견된 이 구멍들은 무려 약 7,000개 가까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너비 약 1m, 깊이 약 1에서 2m 정도의 구멍들이 1,450m 정도 길이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이 대규모의 구멍들을 누가 어떤 이유로 왜 만든 것인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학자들의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일관되고 또 정교하게 돌을 깎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학자들은 7,000개 구멍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953년 고고학자 빅터 볼프강 폰 하겐은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추측했지만 구멍 안에서 사람의 유골이나 또 장신구 등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결국 가설로만 그쳤고요. 그리고 1984년 이곳을 찾은 고고학자 존 히슬롭. 곡식을 보관했던 장소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굳이 이렇게 힘들게 구멍을 파내어 큰 저장소를 많이 짓지는 않았을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UCLA 대학 연구팀이 고대 잉카 제국 시절 왕에게 바칠 곡물을 측정하기 위한 장소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 또한 이 험난한 곳에 굳이 이걸 만들진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원주민들이 살았던 터가 아닐까. 일리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셔서 이런 단호한 할 평가 말이 너무 없어. 좋습니다. 네. 아까부터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에 붙을까요, 저는? 야, 개스크린 크로스는 처음. 미안해서 해준 거예요. 이임이니까. 아니는 뭐 결과는 일단 나오는 거니까. 네네.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굳이 하려고 하면 그럼요. 사람이 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저걸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는 오히려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지는 죽음의 산. 1890년대 어느 날 호주 북부 퀸즐랜드주 쿡타운.
차를 타고 도주하던 현상 수배범을 발견한 경찰 라이언은요, 곧바로 그의 뒤를 쫓기 시작.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용의자를 따라 쿡타운 남쪽에 위치한 칼카자가산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 용의자와 경찰 라이언은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산길이면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죠. 뭐 조난을 당했다거나. 예.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칼카자가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요, 칼카자가산이 사람들을 잡아먹은 걸 거야. 산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그 이후 검은색 옥석으로 뒤덮여 블랙마운틴으로 불리는 칼카자가산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일명 죽음의 산, 버뮤다 마운틴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뭐 그런 일이 더 있었던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872년 7월 필립 그레이너라는 남성은 말을 타고 칼카자가산 인근에서 소를 몰던 중 무리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가던 소 한 마리를 뒤쫓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뒤 그레이너는 물론 그가 쫓던 소, 그가 탄 말까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요. 그리고 1920년대에는요. 에이, 사람 잡아먹는 산이 어딨어. 내가 아무 일도 없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계속된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호기롭게 칼카자가산으로 향한 두 청년. 그러나 이들 역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실종이 됐어도 우리가 누가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수색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종의 흔적이나 단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어딘가 개미지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나올 수 없는. 빠지면 쑥 늪처럼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지. 저 모래 모습이 약간 그런. 네. 혹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죽음의 산에 도전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8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두 기자님께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안 솔깃할 거 압니다. 예, 좀 더 안 해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안 사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장소에 아주 잠깐 동안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안 솔깃할 수 없는. 제가 진짜로 정말 약속합니다.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강남의 집 한 채입니까? 강남 집 만약 한 그게 소원이라면 채. 들어드릴게요. 오케이. 진짜 불가능한가 보다. 강남에 집 한 채를 사주겠다는 소리라고. 자세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구멍이에요? 뚫렸네? 야, 저길 들어가라고? 이곳은 바로 예멘 마라주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요. 폭은 대략 30m에 깊이는 100에서 250m로 추정. 그리고 마치 우물처럼 생겨서 바르호우트의 우물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이 물이 고여있기는커녕 물이 흐른 흔적도 없고요. 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체불명, 용도불명,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어 일명 지옥의 우물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토룡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부터 지옥의 우물이라잖아요. 앞으로 우리끼리 뭔가 제안하는 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의문인 게 드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쑥 보고 나오면 안 되나? 그래서 올해 6월 예멘 마라주 지질조사 광물자원국에서 우물 내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우물은 산소가 희박하고 공기도 순환하지 않아 도저히 바닥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조사되는 우물의 약 60m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우물 안에서 계속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데다 산소도 희박해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썩은 냄새? 썩은 계란 냄새? 그런 거는 그 유황 냄새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체. 동물들? 동물들이 저기 못 나왔나 보다. 들어가서 썩었나 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예멘 현지인들은 저 안에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갇혀 있다던데. 가까이 가면 우물에 갇혀 있는 악마들이 사람을 구멍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우물에 절대 접근 금지. 심지어 우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연구자들은 초화산일 수 있다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후속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기 좀 가기 무섭다, 근데 진짜.
예멘 사막에 위치한 거대 구멍, 과연 미지의 검은 구멍 아래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심약 귀신이 사는 폐교? 영화 여고괴담 시리즈도 그렇고 공포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가 학교죠. 뭐 학교마다 무슨 뭐 동상이 움직인다. 이순신 장군 동생 움직인다. 학교 지을 때 뭐 밑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영화 속 장소보다 더 섬뜩한 실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이자 국내 3대 심령 스팟으로 손꼽히는 한 폐교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니 지금 운동장에 풀이 저만큼 자란 거예요? 폐교 안 가봤구나.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흙이 안 보여요. 이 잡초가 무서워하지. 풀을 솎아내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다 갈대밭이야. 그거 그거 자체가 너무 무서워. 운동장부터 무섭네. 일단 그 갈대 잎들이 내 발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 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 자, 이곳은 1979년 주경야독하던 여공들을 위해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는데요. 그러나 점점 섬유 산업이 쇠퇴하면서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게 되자 결국 2005년 2월에 폐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교가 대체 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가 됐느냐? 사람의 발길이 드문 어둡고 습한 곳에 위치해 국내 폐교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으스스한 데다가 이 학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소문 중 하나가 과거 학교 인근에 있던 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탈옥한 뒤 한 학생을 겁탈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4층 교실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는데요. 이런 흉흉한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수의 영상과 사진에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기 그 사람 있었구나. 뭐야. 허허. 저 뒤에 빨간 줄근 게 뭐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야, 근데 저 형은 눈이 약간 침침해가지고. 멀리서 봐봐요. 아, 노아님은 무섭지도 아, 않구나. 너는 폐교가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보여야 무섭지. 이게 형이 유리한 게 있네. 그러니까. 부럽다. 그리고 더 섬뜩한 건요. 2010년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 폐교를 찾았는데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촬영에서 양쪽 팀 모두 폐교 4층에서 귀신을 목격.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귀신의 오른쪽 팔에 흉터가 있었어요. 오른팔에 흉터가 있는 여자 귀신이 있네요. 나뉘어서 갔던 두 팀이 목격한 귀신의 인상착의와 특징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오 이거 무섭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자, 게다가 2016년에는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폐교를 찾은 한 30대 남성이 실족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 공포스러운 장소로 각인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모 그룹의 사유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저 특성상 뭐 분위기만 봐도 으스스한데, 야, 사건 사고와 또 같이 이게 겹쳐져 보이니까 더 오싹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6일을 공개합니다. 현실판 모모의 사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좋은데 안 갈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갈겠어요. 이제 안 갑니다. 자, 이곳은 지중해 보물이라 불리며 매년 약 1,400만 명이 찾는 유명 휴양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섬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두가 가길 꺼린다는 곳이 있습니다. 으스스한데 완전 폐가인데? 그러니까? 이곳은 한때 수많은 신도가 모였던 텔레마 사원터입니다. 일명 악마의 사원으로 불린 곳인데요. 이곳이 폐허가 된 이유는 근대 최고의 흑마법사 알리스터 크롤리 때문이었습니다. 와, 흑마법사? 흑마법사. 주로 막 저주 걸고 막 그런 마법. 그러겠네. 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그 사원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1875년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크롤리는요. 어린 시절 엄격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자립하려면 악마와 교감해야 한다고 생각. 오히려 악마와 흑마술에
2000년마다 이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 바뀔지어다. 이제 다가올 시대는 나 호루스의 시대일지니. 크롤리는 이집트 전쟁의 신인 호루스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 리베르 레기스라는 예언서를 출판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발행될 때마다 세계적인 환란이 발생. 일명 지옥의 서로 통하며 크롤리 추종자들이 늘어났고요. 흑마술로 호루스 신의 율법을 온 세상에 알리겠소. 크롤리는 1920년 시칠리아 섬에 텔레마 사원을 설립, 신도들을 모집했습니다. 예언이 묻기 좀 맞았나 봐. 그렇죠. 근데 흑마술로 신의 율법을 어떻게 전파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크롤리가 심취한 흑마술은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어. 그는 마약을 통해 얻는 무아지경의 감각만이 진리에 다다른다고 주장. 그리고 신도들이 무언가 실수를 하면 그 벌로 자해를 강요했고요. 아이고야.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자행한 건데요. 급기야 텔레마 사원에서 신도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 죽은 신도의 아내가 그간 크롤리의 만행을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텔레마 사원을 악마의 사원이라며 거세게 비난. 결국 1923년 텔레마 사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비 종교네요. 예, 자해시키고 뭐 재물 바치고 뭐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그렇죠. 악마의 사원이라 불릴만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폐허가 된 텔레마 사원에서요. 유령 목격담이 속출. 결국 텔레마 사원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됐다고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5위 공개합니다. 뉴욕에 숨겨진 모모모의 섬. 미국 뉴욕시엔요.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브롱크스 인근에 위치한 하트 아일랜드입니다. 이름 이쁜데? 하트라고 하면 뭐 사랑이잖아요. 자, 이 하트 아일랜드는요. 뉴욕 시민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스팟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트 아일랜드의 또 다른 이름이 일명 죽은 자들의 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의 섬이라고 그러니까 뭐 가라고 해도 못 가겠다. 일단 너무 안 무섭네. 내키죠, 일단. 안 내켜요. 자, 원래 이곳은 19세기 초에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의 훈련장이자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숨진 군인들의 시신을 매장했고요. 이후엔 이민자들의 시신을 매장해왔습니다. 그리고 1868년에 뉴욕시에서 이 섬을 매입한 뒤에 이곳에 무연고자, 사산된 아기, 아이고. 장례를 치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매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918년 스페인 독감 사망자, 1980년대 에이즈와 결핵 환자 등 생전에 아프게 살다 간 이들까지 하트 아일랜드엔 약 100만 구 이상의 시신이 잠들어 있습니다. 100만 구? 뭐 무섬에 앞서서 사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이네요. 그런데 미국인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하트 아일랜드는 지난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서면서 시신을 안치할 곳들이 부족해지자 무연고 시신들을 하트 아일랜드에 매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원래 하트 아일랜드에 묻힌 시신은 평균 일주일에 약 25구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전문 인력까지 동원돼서 하루에 25구를 매장. 많은 사람들이 하트 아일랜드에 묻혔고요. 이 때문에 죽음의 섬 존재가 드러나며 사람들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었는데 더더욱 이런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가슴 아픈 분들이 함께하게 됐다는 거에 더욱더 슬픔이 커지는 것 같아요. 생전 몸과 마음이 고단했으며 외롭게 죽어간 영혼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산자들은 갈 수 없는 금단의 섬.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곳에 또 하나의 아픈 역사를 새기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이것이 살아있다. 고대 로마 도시인 폼페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 등이 전시된 이탈리아의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 2011년 8월 박물관은 폐관 이후 야간에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사 못합니다. 그 박물관 안엔 절대 안 들어가요.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 박물관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뭐 혹시 임금 체납이나 아하. 뭐 그런 게 있으면 일 못 하잖아요. 이 박물관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저거 약간 아이의 형상인가요? 이건 진짜 애기 같다. 인부들은 박물관 공사 도중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 심지어 박물관 안에 더위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박물관 안에서 비명 소리가 났다니까요. 갑자기 수레가 쓱 양동이에 담겨있던 물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한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물관 건축가인 오레스테 알바레노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야간에 박물관에 방문. 그리고 과거 고대 무덤이 있던 자리에서 이 소녀 유령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박물관도 박물관이면 완전 신명습하시네요. 자, 이 사진은 현지에서 나폴리 박물관의 유령이라고 보도되며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진은 조작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박물관의 유령 사진은 합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도 돈 벌러 온 사람인데 일하면 돈 받잖아요. 근데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 벌고 말겠다, 돈을. 실제로 거부하는 이유가 박물관에 뭐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발리, 모모들이 묵는 호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성지로 꼽히던 이곳. 고기자의 신혼여행지기도 했던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어땠습니까, 솔직히? 아이, 너무 행복했죠. 그래요? 너무 좋았죠. 뭐가 좋았는지. 이를 악물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일을 안 물어? 신혼여행 왜 그래요? 아니, 뭘 해도 좋을 때 아니, 아닙니까? 너무 숨만 쉬어도 좋을 때.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도 좋아. 울어요? 울어? 아, 너무 좋아서. 셜록이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절로 샘솟을 리마인드 허니문 코스로 아주 럭셔리한 호텔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호텔은 고원지대에 있어서 탁 트인 멋진 뷰는 물론이요. 바닥은 고급진 대리석으로 쫙 깔린 5성급. 다만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바로 담력입니다. 담력이. 담력 있잖아요. 우리 셋 중에 제일 담력 있을걸?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왜? 아니 아내를 데려가는 건데 아이랑 괜찮겠습니까? 아니 무슨 호텔 5성급 호텔에 담력이 필요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호텔은 발리 중북부의 부두굴에 위치한 부두굴 타만 호텔. 자, 호텔을 뒤덮은 자욱한 안개와 벽면을 어지럽게 감싸고 있는 넝쿨과 거미줄, 진흙과 이끼로 뒤덮인 바닥까지. 보기만 해도 닭살 돋는 이 모습에 강심장들의 핫스팟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고스트 팰리스. 유령들의 궁전으로 불리고 있는 폐호텔입니다. 아, 영업을 안 하는 데구나.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근데 누가 잡니까 저기서? 근데 저한테 그 애기 데리고 가라고요? 아, 애기를 왜 데리고 가요? 혼자 갔다 와야지. 아, 혼자 가라고요? 아니 저기 아내를 놔두고? 아내랑 저기 풀장에 두고 갔다 와야죠. 발리 딴 데 묵으면서. 나 그럼 혼자. 저기를 어떻게 애기를 끌고 가? 아니, 제가 뭐 평소에 그렇게 서운하게 있습니다. 많죠.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네. 되게 잘 져놓은 것 같은데 사연이 있나 봐. 왜 운영을 안 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두굴 타만 호텔은 완공 직전 공사가 중단돼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은 들어간 돈도 장난 아닐 텐데 저게 어떻게 개장을 못했지? 자, 이 호텔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호텔 투자자가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호텔 공사 도중 인부들이 잇따라 사망한 뒤 방치됐다. 이런 소문들만 무성할 뿐 이 호텔이 방치된 명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호텔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다던데? 호텔에서 단발머리 귀신이 자꾸 나타난대. 이런 미스테리한 목격담이 이어지면서요. 인근 주민들은 호텔 근처에 가길 꺼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주민들도 가길 꺼려한다는 이 고스팰리스를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준영 씨가 너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아 진짜요? 전자 어떤 잡음이 들렸어요. 뭐 했었어요? 오. 팔에 뭐 묻어있어 계속 내 팔에 자꾸 뭐 붙잡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기 같은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하로 내려갈 때가 솔직히 조금 내가 으시시할 만하네. 뭐 야외 촬영 다들 해보셨겠지만 저런 오디오는 잘 수음이 안 되거든요. 저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없죠. 아니 뭐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람이 많거나 도시 한복판에서는 저런 잡음이 가끔 있지만 그렇죠. 저 발리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잡음이 나온다. 전파 간섭되는 듯한 느낌. 저기 전파 간섭할 게 뭐가 있겠네. 없지. 발리 부두굴에 버려진 폐호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2위 공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절대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하니 국립공원의 한 계곡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래서 그 계곡은 일명 헤들리스 밸리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우야 너무 무서운 이름인데. 아니 죽은 거는 뭐 조난당해 죽었다 치고 머리가 잘려 있어.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니. 이상하다. 저기에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부족들이 있어서 뭐 침입자를 그렇게 처단하고 뭐 그런 건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나하니 국립공원의 계곡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타당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1898년 광부 6명이 금을 캐러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후에도 금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헤들리스 밸리에서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정도니까. 누군가 저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드리스 밸리를 찾은 이들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헤드리스 밸리 미스터리 첫 번째 가설, 빅풋의 소행. 그 일대에서 큰 발자국을 봤어요. 빅풋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나하니 국립공원 일대에서 커다란 발자국 또 괴이한 털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빅풋 목격담이 속출한 겁니다. 빅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증명은 안 됐잖아요.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사람 머리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요, 빅풋이. 자, 그래서 제기된 두 번째 가설, 나하족의 소행. 원주민 나하족이 침입자들을 처단한 겁니다. 나하니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나하족이 방문자들을 침입자로 인식,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하족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 속 부족으로요. 헤들리스 밸리에서 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버뮤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 근데 뭐 사람만 사라지면 버뮤다라고 할 텐데 여긴 아예 머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상으로 더 참혹한 일이 더 벌어지고 무서운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인 몬테퀘마도. 이곳엔 1년에 단 한 번도 비행기가 뜨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폐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어느 날 그 얘기 들었어? 대체 누가 그걸 갖다 놨대?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돋았잖아. 폐 공항의 활주로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있던 것의 정체. 캐리어? 바로 시신을 보관하는 관이었습니다. 에? 어머, 뭐야? 아니 근데 저 활주로 한가운데 폐공항이라면서요? 폐공항입니다. 비행기도 안 뜨고 저걸 운반해 올 게 없는데 누가 저걸 저기다 갖다 놔? 한가운데 저 관이 왜 있지? 자, 당시 지역 경찰들이 황급히 출동, 현장을 조사했는데요. 관 속을 열어보니 그 안은 텅 빈 상태. 그런데 이상한 건 관 주변에 마치 무언가 의식이라도 치른 듯 여러 개의 초가 놓여 있었고요. 아이고, 관에는 죽음은 시작이다. 이런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시작이라니까 이게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래? 뭔가 뭘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힌 건가? 아니면 광마수와는 뭐 흑마술? 폐공항 활주로에서 수상한 관이 발견된 후 인근 주민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그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없는 폐공항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정체불명의 형체를 목격. 그리고 한 청년은 공항 구석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로부터 아르헨티나에는 한 여성 승무원이 불치병으로 비행기 내에서 사망. 이후 유령이 된 그녀가 공항 주변에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람들이 폐공항에서 목격한 여자 유령은 전설 속 승무원 귀신이었을까요? 그리고 의문의 관이 발견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걸까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유명 병원에 숨겨진 잔혹한 비극.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공포 스팟 중에 한 곳이 병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의 웨이버리 힐스 병원입니다. 아우. 저기 그냥 들어가 있어도 아무 소리 막 이상한 소리 들릴 것 같아. 자, 이 병원은 1910년 개원한 뒤 1982년 문을 닫은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 빈 병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3층에서 눈이 없는 소녀 유령을 봤어요. 이곳에 유령이 자주 출몰, 심지어 이 병원에 환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의 사진까지 찍혔다고 합니다. 야, 저거는 흐릿하지도 않고 너무 실제 인물처럼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502호실. 이곳에서 특히 유령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928년 한 간호사가 502호에서 목을 매 자살. 그리고 4년 후인 1932년에도 또 다른 간호사가 같은 밤 502호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 그 후로도 이 병원의 간호사들의 자살이 잇따랐는데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수만 해도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병원이니까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근데 또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6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유령들이 떠돈다는 웨이버리 힐스 병원 전체엔 아주 섬뜩하고 잔혹한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실 100여 년 전 결핵 치료 병원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요.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인 1900년대 당시 결핵은 마치 사망 선고와도 같은 난치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결핵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결핵은 약물 복용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하지만 당시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환자의 폐 구멍을 뚫는 수술을 갑니다. 그러자 잘못된 수술법으로 병이 악화돼 많은 환자들이 사망했던 겁니다. 그러자 병원에선 환자들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일명 죽음의 터널로 불리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고요. 시신을 몰래 빼돌려 매장하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저건 팩트죠. 이거는 뭐냐? 저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모습을 목격한 간호사들은 병원의 압력으로 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고 이에 죄책감을 느껴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자살한 이유도 너무 가슴 아프네요. 이해가 되네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니 환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짓을 벌이지. 인체 실험한 거 아니야, 저거? 그 원혼들이 병원에 떠도는 걸 수 있겠어요. 그 환자들의 그 억울한 희생. 아, 너무 비극적이다. 안타깝네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9위 공개합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호턴 광산. 1980년대 폐광된 곳으로 현재는 입구에 철사 울타리와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2013년 7월 아주 호기롭게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하면 일부러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의 정체는 지질학자 출신의 프랭크 후드로요. 현재는 미 전역의 해광, 동굴 등을 탐험하는 너튜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출입금지 구역.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장소인 거죠. 자, 이번에도 출입 금지 표지판을 그는 가볍게 무시하고 몰래 호턴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곳 한두 번 다니나 여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둠 속 저 너머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든 후드.
그리고 후드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슬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겠어요? 사슬? 저 뭐야? 저 왜 흔들려요? 왜 있어? 아니 흔들리잖아, 쟤. 어! 왜 제발 흔들려? He was swinging back there.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in the video or not. 바람으로 저렇게 움직인다고 쇠사슬이? 유독 저거 하나만. 그러니까,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아, 그렇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쇠사슬을 밀치기라도 한 듯 유독 저 쇠사슬 하나만 요동쳤는데요. 순간 오싹해진 후드는 곧바로 폐광을 뛰쳐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일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던 그는 1년 뒤인 2014년 그곳 보턴 광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용기를 내 폐광 깊숙이 도달했습니다. So 그리고 주변 구조물을 설명하려던 그 순간 see if it's any 그들은 또다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 소리야? What is that? 앰뷸런스? 앰뷸런스 소리 들리지 않았어? 마지막 앰뷸런스 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웅성거렸는데. 그죠? 예. 뭐 라디오 실수로 킨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어가지고 사고 당해서 사이렌이 들리는 거네. 앰뷸런스가 급하게 온 거네, 폐광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소리예요. 폐광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그 유령들이 알려주는 거지. 아직도 그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오. 너무 무섭다. 이 영상이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광산에 갇힌 영혼의 목소리다. 봐. 라디오 신호음 아닐까? 각종 추측이 난무. 그리고 한 누리꾼은 음성을 해석했다고 주장을 하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해서 그래? 네, 해석했다고 하는 사람의 번역이었습니다. 진짜 저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번 특종은 광산에 이어 왠지 모를 오싹함이 전해지는 동굴에 대한 소식입니다. 러시아 하카스 공화국 시린스키 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카시굴락스카야 동굴. 이 동굴은요, 예전부터 들어가면 죽거나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일명 검은 악마의 동굴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왜 이 동굴에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생겼느냐? 자, 1965년 어느 날 20명의 대학생이 카시굴락스카야 동굴로 탐험을 떠났는데요. 아 근데 20명이나 갔으면 사실 뭔 일 생길 가능성 별로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얼마 뒤 황급히 동굴 밖으로 뛰쳐나온 두 학생. 안에 동굴 안에 뭔가 있어요. 이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동굴 안에서 악령을 보았다고 주장. 그 악령이 친구들을 데려갔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18명은 모두 실종. 와. 그리고 살아 돌아왔던 두 학생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했고요. 그중 한 명은 얼마 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동굴 인근 주민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 동굴에 고대인의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애들을 지옥으로 데려간 거야. 전설에 의하면 과거 이 지역에 살던 하카스족은 이 동굴에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있다고 믿었고 하카스족 주술사는 그 악마를 달래기 위해 제물로 사람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죽은 하카스족 주술사의 영혼이 지금도 동굴에 들어오는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서요. 카시굴락스카야 동굴에 출입하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물이 됐다. 이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무슨 주술사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로부터 6개월 뒤 카시굴락스카야 동굴에 견학 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은 모두 동굴에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그 학생은 죽기 전 결정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돌구멍에 악마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죽지 마, 돌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그 안에 돌을 기억하라. 어쨌든 악마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 안에 뭔가 있다. 그걸 언급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굴에는 숨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1983년 노보시비르스크 실험의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동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동굴 안에 악령이나 다른 생물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본 악령은 환각이었고 이는 동굴에서 흘러나온 저주파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저주파가 있다고 환각을 보나요? 이 저주파는 왜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7위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 공포 마니아들의 심장을 쓸어내리게 한 으스스한 폐교. 그 첫 번째 학교는 홍콩 위안롱에 위치한 달떡 학교입니다. 이곳은 무려 유명 자연과학 다큐멘터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뽑은 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탑 10 중 한 곳입니다. 오, 어쨌건 아시아 탑 10이니까. 그렇죠. 예. 자, 이 학교는 1998년 학생 수가 줄어들며 폐교된 후 방치돼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달떡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시무시하기로 소문이 났느냐? 화장실에서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2011년엔 대낮에 12명의 중학생이 함께 달떡 학교를 방문. 그런데 저기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났어. 안 보여?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목을 조르고 그래? 아, 저리 가! 일행 중에 한 소녀가 빨간 옷 귀신을 목격한 후 스스로 목을 조르더니 말리던 친구까지 해치려 한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요. 당시 다른 학생은 너희 아무도 하얀 형체를 못 봤어? 또 다른 귀신을 목격했다고 전해지는 건데요. 야, 한둘이 아니구나. 그것도 뭐 아까 대낮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대낮에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본다고? 와. 근데 어우, 무섭다, 진짜. 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요? 궁금하시죠? 네. 달떡 학교에 전해지는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요. 군인들에게 희생당한 혼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게야. 과거 1899년엔 홍콩을 점령한 영국군에게 1940년대엔 일본군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달떡 학교 인근에 묻혔는데 사람들은 이들 원혼이 폐교된 이후에도 떠나지 못하고 나타나는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원혼들이 나타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폐교되고 귀신도 나온다고 하는데 왜 가는 거예요, 저기를? 난 일부러도 피해갈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무섭다. 자, 이어서 소개할 두 번째 학교는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폐교 비바이 쇼토 초등학교입니다. 어휴, 저기도 살벌하다. 1974년 폐교된 이 학교는요,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일명 원형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심령술사조차 여긴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 함부로 손댈 곳이 아니야. 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오싹 그 자체. 야, 뭐 전문가들조차 포기할 정도면 그거 진짜 가보면 진짜 무섭나 보다. 원형학교의 오싹한 전설은 한 소녀의 실종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폐교가 되기 전인 어느 날 수업 중 한 소녀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폐교된 이후 예, 꼬마야 너 거기서 뭐하니? 사람이 아니잖아. 너 뭐야? 문을 닫은 학교에서 빨간 가방을 맨 소녀 귀신이 수차례 목격. 사람들은 이 소녀 귀신이 예전에 행방불명된 소녀의 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 무섭다. 소녀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원형 학교를 찾으며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는데요. 그런데 그간 무언가를 봤다는 소문뿐 아니라 이곳을 찾은 일본인이 실제로 기이한 일을 포착해 촬영. 뭐야? 머리털 같은 게 있는 거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얼굴이? 노아는 공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얘 이렇게 본 거 같잖아, 지금 이렇게. 저기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 쓱. 없었어요. 머리가 긴 귀신이 이렇게 쓱 나온 거 같잖아, 그렇지. 지금. 저거 안 보여요? 아니 형 어디까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셋이 같이 가잖아. 형 때문에 안 무서워. 뭐 말하자마자 내가 몰랐는데 어디 저게 뭐야 그래서 막 설명해 주다가
무서움이 줄어들어. 예. 자, 그런데요. 이곳에서 목격된 것은 소녀 귀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아닌 형체의 검은 귀신이 있었다고요. 아니, 한여름에 하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많은 강심장들도 이 원형학교에서 말로 형용 못할 압도감과 살기를 느끼거나 심지어 정신착란 증세를 겪는 등 소름 돋는 경험을 겪은 뒤 이곳만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심령술사도 포기한 곳 굳이 가야 될 이유를 저는 못 찾겠는데 정말 한낮에라도 진짜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 실물로 봤다 생각해봐요. 누가 있지 않은 곳에서 저렇게 사람 얼굴이 보이네. 많은 사람들 밤잠 설치게 한 소름 돋는 폐교의 귀신들. 지금도 문을 닫은 학교 어디에선가 죽은 자들의 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5위를 공개합니다. 무너진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1973년 개장한 이후 당시 일본 후쿠시마현 최고의 놀이공원이었던 타카코누마 그린랜드. 그런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랑받았던 하프 그린랜드가 1999년 갑자기 폐장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 하프였는데 왜 폐장한 거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폐장한 뒤에도 또 다른 의미의 핫스팟으로 등극했는데요. 바로 이곳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최악의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당합니다.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상의 그린랜드 담력 테스트를 떠나보시겠습니다. 갑시다. 싫어요. 자, 먼저 놀이공원 입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 따르면 놀이공원 직원의 혼이 분명해. 자, 입구에서 한 남자 귀신을 수차례 목격. 그리고 다음은 놀이공원의 꽃이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에선 어두운 밤만 되면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귀신이 혼자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과거 이 그린랜드 롤러코스터에서 한 여자 손님이 추락해서 사망. 아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손님의 혼이 롤러코스터를 맴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한 귀신의 집입니다. 자, 이곳은 폐장하기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실제 귀신들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그거 알아? 유령의 집 자리가 예전엔 전망대였대. 근데 거기서 커플이 자살했다지 아마? 전망대가 귀신의 집으로 바뀐 이후 죽은 커플 귀신과 다른 귀신들이 귀신의 집에 섞여 있다고 전해졌고요. 그 밖에도 유독 놀이공원에 있는 한 동상만 보면 사람들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자 동상이 철거됐다는 이야기. 또 운영진이 이곳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 그린랜드를 둘러싼 온갖 소문이 무성하자 실은 그린랜드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폐장한 거다.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소였는데 폐장했다니까 귀신 그렇지. 나와서 폐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법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말 그대로 소문일 뿐 사실 그린랜드는 경영난 때문에 폐장한 거고 그렇죠. 2006년도부터 철거를 시작해 지금은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한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곳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이 가득한 곳이 된 놀이공원. 폐허가 된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4위 공개합니다. 심령 스팟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 언젠가부터 실제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한때 나 담력 좀 세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폐공장입니다. 오, 새로운 곳이네요. 자, 그런데 이 폐공장에는요, 으스스한 외경만큼이나 소름 돋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과거 이곳은 섬유공장으로 운영됐는데 원인 모를 화재 사고로 공장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고요. 이후에 들어서는 구두 공장에서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신변을 비관한 사장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공장이 안경 공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결국 공장이 폐업됐다고 합니다. 진짜 뭐 마가 낀 건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폐공장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자 이게 다 그 코발트 광산 때문일 거야. 맞아. 억울한 영혼들이 나타난 거지.
코발트 광산하고 공장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광산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어허. 이 코발트 광산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코발트를 채굴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 광산은 괴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으로요. 4년 뒤인 1945년 폐광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9년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이 시기에 당시 좌익 인사들의 교화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국가가 나서 국민보도연맹 회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 바로 이때 방치돼 있던 코발트 폐광산이 학살지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아, 저 유골들. 가슴 아픈 한국 현대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식량을 준다는 말에 혹해 다수의 민간인들이 단체에 가입, 안타깝게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도 너무 많았네요. 아니 그 무서운 소문이 돈 게 혹시 그 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유해 발굴이 진행됐고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산 속에 수천 구의 유골이 남아있는 상태로요. 하루빨리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3일을 공개합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교도소.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옛 동부 주립 교도소. 1829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의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수감됐던 곳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1971년 교도소는 폐쇄됐지만 과거 이곳에 수감됐던 죄수들은 여전히 교도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여기서 또 억울한 죽임을 당했나요? 그냥 사람들 수감시켜놓고 그냥 보내버렸나? 고문했을 수도 있고. 이곳은 유령 출몰 지역으로 유명한 곳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990년대 한 자물쇠공이 셀블록 4지점에서 복원 작업을 하던 중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어버렸다는데요. 당시 벽에 괴기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부터 교도소에 유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섭다. 그리고 셀블록 12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셀블록 4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요? 야, 아유. 스웨덴 교도소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 스삼이 느껴지는데 여기 뭐 유령까지 있다고 한다니까 아우, 근처에도 가기 싫네요. 진짜. 그렇다면 이 교도소에는 왜 유령들이 떠도느냐? 이 교도소에 수감됐던 수많은 죄수들은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대부분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에이? 왜? 사형수만 있었던 데는 아닐 거고. 왜 거기서 다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었나? 왜 그래? 사실은 출소일을 기다리던 많은 죄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인데요. 어머머머. 그 이유, 출소할 수 있는데? 출소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사실 이 동부 주립 교도소는 재소자 교화란 명목하에 교도관들의 가혹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죄수들은 수감 기간 내내 독방에서 지내며 서로 대화 금지. 만약 이를 어길 시 한겨울의 찬물 세례를 견디거나 며칠 동안 땅속 구멍에 파묻혀 있어야 했고요. 심지어 의자에 묶어놓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혀가 찢어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일이야.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그거는 또 벌에 대해서 입각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저 정도면 고문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던 교도소 생활에 죄수들은 광기에 사로잡혔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 얼마나 억울했을까. 무섭다. 과거 재소자의 유령이 나타나는 곳, 옛 동부 주립 교도소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가지 못하는 곳으로 여전히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일본 교토 중북부에 위치한 사쿄구. 이 지역 택시 회사에서는 택시 기사들에게 철저히 당부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밤늦게 절대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택시 기사들한테 막 금지된 구역 뭐 이런 게 있나? 아, 어디 정류소 이런 데 가면 안 되나 보다. 이 지역 택시 기사들의 금지 구역의 정체. 이곳에 가면 귀신을 승객으로 태우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미도로 연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되게 음산해 보이네. 음산하네. 이 미도로 연못에서 이런 소문이 퍼진 이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어느 밤 미도로 연못을 지나던 한 택시가 입에서 피를 토하는 한 여성 승객을 태우게 됐는데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다급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한 택시기사. 그런데 말입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손님! 분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헐. 그런데 말이죠. 이후 택시기사가 듣게 된 끔찍한 이야기. 과거 미도로 연못은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매장시킨 곳이죠. 심지어 살아있는 결핵 환자들까지 연못에 매장시켰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뒷좌석 승객으로는 피 흘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핵이네, 그럼. 네,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거든. 원혼이 되어서 막 다시 택시 타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저 연못을 떠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 맞네.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기사들이 겪었다는 미스터리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미도로 연못으로 가달라던 한 승객 역시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는데 또? 그가 앉아있던 뒷좌석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하고 어머머머. 또 승객을 태우고 미도로 연못으로 간 택시 기사들에게 불운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특히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금지 구역으로 불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제대로 금지구역이네. 일본 택시 기사들의 금지 구역 미도로 연못. 연못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입 금지 구역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한때 연간 2만 5천여 명이 찾았던 유명한 레저 스팟입니다. 바로 미국 유타주 유타 호수 인근에 위치한 너티퍼티 동굴인데요.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비좁고 험난한 곳인데 이곳은 한때 동굴 탐험 마니아들의 성지였습니다. 아우, 저 어떻게 하냐. 아우. 근데 뭐 저렇게 좁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면 거의 뭐 붙어서 쫙 이동할 텐데 그럼 뭐 위험하진 않겠네요. 하지만 이 유명 관광지가 지금은 완전 폐수.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존 에드워드 존스라는 남성은 고향을 방문했다가 지인들과 함께 너티퍼티 동굴을 찾았는데요. 차례차례 비좁은 동굴을 기어서 이동하던 그때 살려주세요! 그는 동굴 탐사 중 길을 잘못 들어 동굴의 아주 좁은 틈새에 몸이 거꾸로 끼는 사고가 발생. 어떻게 못 나오잖아. 저게 지금 자기 혼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뒤에서 누가 발을 잡아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저런 상황에서 발버둥 치면 더 껴요. 자, 존스는 발만 구멍 밖으로 남겨둔 상태로 좁은 틈에 갇혀 옴짝달싹 못했는데요. 아, 당시 존스의 동생이 그의 다리를 잡아당겨 구출하려 했지만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존스를 빼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와, 저 어떡하냐? 물구나무 선체로 끼워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숨이 안 쉬어질 거 아니에요. 숨도 숨이지만 저 안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아, 그럼. 자, 결국 구조대는 130여 명이 출동. 존스 구출 대작전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동굴이 굉장히 비좁아 중장비 동원 불가, 또 붕괴 위험성 때문에 폭발물 역시 사용 불가. 큰일 나지. 구조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아, 무섭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사건 발생 24시간 뒤 구조대원들은 고민 끝에 도르래를 설치해서 다리를 끌어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벽에 고정시켰던 도르래가 빠지며 아유. 오히려 존스는 더욱더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머, 어떡하니. 자, 그렇게 구조대원들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어떻게 해. 결국 사고 발생 약 27시간 만에 존스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우, 야, 이 구조하다가 저렇게 됐으니까 더 안타깝다. 돌아가신 이후라도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서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구멍에서 이 존스의 시신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존스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자칫 구조대원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결국 존스의 시신을 회수하지 않고 너티퍼티 동굴 자체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유족과 합의가 됐고요. 어머. 결국 너티퍼티 동굴은 존스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2009년 12월 2일 콘크리트로 영구 밀봉됐습니다. 아, 웬일이야. 그냥 동굴 자체가 무덤이 됐구나. 근데 저건 너무 비극적이다.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영구 밀봉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유가족의 마음은 상상이 안 돼. 아,